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2년 만에 대회 정상을 노렸던 16세 이하 대표팀이 AFC 챔피언십 우승에서 안타깝게 북한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전까지의 경기를 보면서 한국이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문턱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수비수 최지영 선수가 먼저 선취골을 기록했는데 후반 들어서 북한에 이제 두 골이나 내주면서 결국 네. 이제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역전패를 당했죠. 네, 사실 이 경기는 바로 우리의 기술이냐, 북한의 스피드냐 네. 이것의 대결로 압축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우리가 펼쳤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북한의 사실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성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후반 21분에 최정혁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죠. 네. 정말 뭐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시종일관 계속 우리나라 선수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북한의 전술이 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북한의 전술이지만 일단 네. 우리나라로서는 이승우 선수의 좀 의존도를 좀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전에 뭐 시리아전이라든가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장결희 선수가 터지면서 네.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막히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좀 면이 있었는데 네. 그런 면들이 좀 북한전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최진철 감독이 약간의 미스를 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표팀뿐만 아니라 성인 대표팀도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하는 팀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 압박을 어떻게 뚫을지에 대해서 확실한 카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북한의 공격수들이 네. 스피드도 대단하고 득점력도 맞아요. 대단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16세 이하 대표팀도 대단하지만 네. 북한의 16세 이하 대표팀도 네. 미래가 밝다고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들이 과연 16세일까? 나는 좀 의문이 드는 성숙해 선수들이 몇 명이 좀 보였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마주하면 제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선수들이 그건 좀 있었는데 아니에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던 북한의 한광성 선수. 북한 선수지만 정말 탐나더라고요.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남한의 메시 이승우와 북한의 네. 호날두 한광성의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이제 4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유학파 출신이에요. 네.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구단과는 상관이 없는 팀이지만 이제 그 미르세 지단이라는 곳에서 이 선수를 이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제 뭐 김예범, 김희성, 최진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태리 유학파 출신인데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남한 못지않은 그런 또 조직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이제 뭐 또 우리 선수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자타공인 리틀 메시로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네. 한강성 선수가 이제 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2위인데 이승우 선수가 5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1위입니다. 그리고 도움도 4개나 기록했고요. 그리고 득점왕뿐만 아니라 MVP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축구의 미래가 너무나 밝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이번 대회에서 개인 트로피는 획득했지만 우승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항상 뭐 많은 좀 해외 유망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하이라이트 몇 경기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네. 실망하는 모습도 많았는데 저도 사실 이승우 선수를 보면서 이 전에 그랬던 유망주와 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이승우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표팀 내에서도 녹아들면서 일치월장한 플레이를 펼친다라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으는 그런 대회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너무나 특출난 능력 때문에 네. 소위 얘기해서 4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철 감독으로서도 선수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이러면서 이승우 선수를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잡지사에서 일할 때 항상 네. 4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이분이 많이 옹호해 주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실수를 혼낸다고 범했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4가지가 아니라 5가지, 6가지 계속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최진철 감독이 네. 송영주 해설위원처럼 네. 많이 이제 이승우 선수한테 힘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뭐 근데 정리가 됐나 이제? 이상한데요? 근데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서 다른 대표팀 선수도 참 많은 활약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열리게 될 17세 이하 월드컵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될 텐데
세계 무대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일단은 이번에 AFC U16 챔피언십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우를 하는 확실한 카드가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좀 전에 김현애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역시 약점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철 감독이 어떤 방법을 갖고 나올지 그것에 따라서 월드컵 성적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초반 일본 배구에 나카가이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네. 잘하는 날은 일본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오. 그 선수가 안 터지는 날은 일본은 무조건 졌거든요. 지금 약간 방송이 좀 황금 배구와 같은 느낌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좀 심하다 보면은 분명히 선수 개인 한 명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이승우 선수만큼의 좀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은 16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앞으로 한국의 유망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팀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훌륭하게 잘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